미국으로 해결이 안 되네. 예, 이란 하나도 제압이 안 돼. 제압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략적 승리는 이란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이제 혁명 수비대는 전쟁 드라이브를 걸지만 대통령과 외무장관 행정은 이제 협상을 하는 이게 투 트랙을 굉장히 조화롭게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도 뭐 어제 이제 지난번에 악시오스가 발표한 건 90% 파괴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객관적으로 3분의 1 정도만 이제 파괴된 게 확인됐다 하니까 지금 뭐 굉장히 그것도 미국 스스로가 가짜 뉴스를 양산한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참 국내 언론도 뭐 우리도 그렇게 이제 독자들의 편을 위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예멘을 장악하고 있는 실권 정부입니다. 그렇죠. 그 반군으로 출발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서방의 입장에서 정부군과 반군이라고 쓰지만 그 지금은 정부군이라고 소위 말하는 건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예멘을 움직이고 있는 그 정치, 군사, 가버넌스를 다 이게 너무 AI가 그 민간인을 죽여 나가니까 그렇죠. 이제 이 단계를 넘으면은 그 AI를 만드는 애플, 구글,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직접 공격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제 플란티어를 중심으로 플란티어, 무기 예. 모든 15개 기업을 실명으로 그런 빅테크 전체를. 네. 예. 이스라엘은 약 16% 정도 되는 전비 예산안을 승인을 받았고요. 이미. 예. 그러면 이제 당분간 전쟁을 계속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빠지고 미국이 빠지면 이란은 걸프 국가를 공격하지 않고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은 가능해지고 이스라엘만 그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만- 이란과의 싸움은 지속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될 가능. 후티 반군이 네. 비축해놓았던 재래식 무기를 아직도 이제 그게 잠재력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번 전쟁의 결과로 그 서방이 이번 전쟁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그나마 신화적인 홀로코스트의 환상이 아마 여지없이 깨져서 앞으로 네타냐후 다음 이제 이스라엘 이제 세대들은 국제사회에서 훨씬 더 그렇죠. 이제 평가절하된 위험을 안고 차가운 있는 시선을 삶을 살아야 느낄 되는 거예요. 아마 차가운 시선을. 네. 예. 프랑스 대통령 오늘 방한하는데 왜 오는 겁니까? 일이 있겠죠. 프랑스는 유럽에서 언제나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미국을 가장 먼저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독일은 우리와 그 공업적으로 제조업적으로 연결돼서 협력하기를 원하고요. 프랑스는 항상 한국하고 일본하고 해가지고 정치적 입지를 유럽에서 잡고자 하니까 저는 이 딜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크롱은 국내에서는 할 일이 없거든요. 워낙에 인기가 없어. 인기가 진짜 낮더라고요. 진짜 없어서 지금 외교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20% 정도밖에 안 돼. 미국이 계속해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바스의 나머지 지역을 러시아에게 넘겨주고 면접? 굉장히 요새화된 지역입니다. 어. 그 지역을 넘겨주고 전쟁 마무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속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이게 없는 없잖아.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또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그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맡고 있냐면 헝가리하고 슬로바키아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위비 지출이 6월까지밖에 없대요. 그래서 앞으로 2개월이 중요하다고 봐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은 사실상 완전히 중단된 상황이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단히 높네요. 예.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맞죠. 두 번째는 트럼프가 마치 예외적인 사람처럼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트럼프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더 노골적으로 됐다는 그렇죠, 게 노골적이에요. 차이점인 것이지 미국은 늘 미국 예외주의를 내세우면서 국제법의 굴레에서 항상 자유롭게 행동해 왔습니다. 힘이 셀 때는 그 미국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었는데 이제 힘이 약해지니까 그 껍데기를 벗고 본질이 나오는 거죠. 이 전략 자산 띄우면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이제 큰일 나. 그럼 끝장나는 거야. 전략 자산 얘기했는데 전략 자산 많이 떴잖아요. 많이 떴는데 이란이 공격받은 건 사실인데 그래서 이란이 굴복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군사적 두려움도 그 이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오히려 미국의 약점이 굉장히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중국하고 정면으로 붙는다, 러시아하고 정면으로 붙는다. 대규모 인명 피해에 민감하죠. 한 개의 전쟁도 단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됐죠. 에너지 물류 차단하면 압박 가능하다는 게 증명됐죠. 그다음에 미군 기지가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표적으로 전락했죠. 그렇죠. 예, 이런 약점들이 다 노출됐죠. 그리고 나토가 미국이 이렇게 명분 없는 전쟁을 할 때 뛰어들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줬고.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힘의 한계가 어딘지 막 다 보여줬어요, 전 세계에. 그러면 힘이 줄어들잖아요, 당연히. 네. 트럼프가 큰일 했습니다. 머릿속에 있을 때 두려웠는데 꺼내가지고 휘두르니까. 우리도 안보 전략을 진짜 고민해야 돼요, 이제. 유엔은 자기 책임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빠질 충분한
필요성이 있었지만 나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 얻는 것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토를 탈퇴하면 미국의 세계 전략은 완전히 재편을 해야 되는 거여서 결코 미국한테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유엔에서 탈퇴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엔의 그러니까. 기구들에서 기구들의 탈퇴. 근데 유엔에 내는 돈을 안 내버려서 이제.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모르게 슬쩍 통과를 시켜서 원래는 원래 7월에 부도가 나는 게 내년까지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는 숨통을 놓고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또 질질 끌고는 갈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구는 남아 있고 나토가 될 텐데 훨씬 지금 약해졌고 아까 말씀대로 오히려 동맹국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그러니까 많이 잃어버릴 잃었죠. 겁니다. 예. 일단 우리가 이번에 석유 국가로서 우리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잖아요. 이제 전기 국가로 가야 되고요. 전기 국가로 가려면 제일 중요한 이 자료 중에서 하나가 니켈입니다. 니켈. 인도네시아가 니켈에 있어서 매장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자원 국가로서의 인도네시아를 다시 가까이 가는 필요성이 중요하고요. 원유도 거기에서 꽤 납니다. 뭐 원유는 한 거기 뭐 20이 자원 부국이더라고. 원유 한 20, LNG는 세계 한 10위 정도 나기 때문에 원유 다변화하는 데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2억 5천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수출하는 데도 중요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우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외교 관계를 형성해야 될 국가로 보입니다. 그 새 대통령이 양산 1호기 출고식 참석했었는데 영상 저는 한참 동안 봤는데 네. 왜냐하면 국산 전투기 개발한다는 걸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선언을 했어요. 2000년에. 네. 처음 선언했을 때 반응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때도 시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해요. 우리가 어떻게 전투기를 만든다는 거냐. 그때 이후로 우리 전투기 개발 계획 관련해서 언론 보도는 지금 찾아보면 다 부정적인 보도 일색입니다. 그 보람의 사업의 성공이죠. 성공을 선언하는 저 행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사업에 인도네시아가 1조 6천억? 네. 그 정도 분담하면서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조 이상을 안 냈어요. 연체했어요. 오랜 시간. 그러다가 2년 전에 그걸 조정해가지고 지금은 한 1,000억 정도 남았을 텐데 이제 그 분담금 축소한 만큼 기술 이전도 이제 축소하는 거죠. 그런 조건으로.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인니 대통령의 방안에서 저 KF-21 16대 수출 계약 체결할 전망이다. 보도가 한 일주일 전에 있었거든요. 그 외에 국빈 방안인데 관련 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가 그 조선인들로 하여금 중국을 비하게 만듭니다. 식민 조선으로 하여금 일본은 이길 수 없는 상대로 받아들이고 대신 그 굴욕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중국을 비하해서 수하게 만드는 거죠. 1등은 못하고 3등을 무시하면서 2등에 자족하는 식민근성. 우리 언론이 동남아 국가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해요. 그 식민지 시절에 일본 다리는 이제 미국, 뭐 서양이 대체한 거고 그래서 미국, 서양은 우리보다 잘난 1등 대신 동남아 같은 곳은 3등 무시하면서 2등으로 자족하는 정신 상태. 정말 못난 멘탈리티라고 생각하는데. 개엄 당일 밤 11시 4분부터 11시 17분까지 13분간 윤 전 대통령이 있던 집무실에 머문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11시 4분이면 계엄 선포한 직후인데 그때 이제 민정수석을 따로 불렀다는 거는 뭔가 특별한 명령이 있었을 텐데. 반대 세력을 처벌하기 위한 국가안전관리법을 제정하는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대한 적 없다고 해서 CCTV 제시하니까 뭐라고 했답니까? 대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과 독대는 네. 평생 딱 한 번일 텐데 그게 기억나지 않을 리가 있나요? 밝히면 안 되는 이야기가 왔으니까 부인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란을 떠나기만 하면 되고 곧 그럴 것이라며 시기는 아마 2, 3주 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All I have to do is leave Iran. We'll be leaving very soon. That within 2 weeks, maybe 3. 이란이 뭐 동의하든 말든 자기가 일방적으로 선언한다는 얘기예요. 전쟁 후 나토 회원국 유지를 재고할 것이냐는 질문에 재고할 단계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나토를 탈퇴하게 되면 2차 대전 이후 구축된 세계 질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예.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전쟁이 거기 마침표를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쟁으로 이란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건데 실제로 무너뜨린 건 미국 자신의 동맹이에요. 미국 자신의 리더십이고 예전에는 종교과 두려움을 섞어서 바라봤거든요. 네. 미국이라는 존재를.